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안동 소주와 안동 사과를 콜라보한 체험을 몇 가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과 약소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소주 아세요? 흔히 이제 담금주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약소주는 이런 증류식 소주에다가 한약재나 부재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사과를 넣을 거거든요. 부재료를 넣어서 술의 맛이나 향, 색, 그리고 약효 이런 것들을 침투시켜서 먹는 술을 약소주라고 하죠. 조선시대 3대 명주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목로, 이강주, 중력고. 이 세 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술이 전부 약소주입니다. 그 중에 가목로를 예를 들면은, 가목로는 이제 옛날에 가양주라고 집집마다 술을 빚었잖아요. 탁주를 먼저 빚은 다음에 그 탁주를 소주꼬리에 얹어서 끓이게 되면은 알코올의 끓는 점이 75도 그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물보다 먼저 끓기 때문에 증기로 올라오는 알코올을 다시 차게 해서 똑똑똑 받은 게 이제 우리가 아는 증류식 소주거든요. 그 소주에다가 7가지 한약재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소주예요. 그래서 가목로 같은 경우는 용안육, 지초, 감초, 생강, 계피, 정향, 진피 이렇게 7가지 약초를 담가서 침출을 시키는 거죠. 3개월 동안 담가놨다가 3개월 후에 이제 거기 들어간 부재료들은 다 건져내고 남은 원액을 또 3년간 숙성시키면은 그게 가목로라고 해요. 그래서 지초가 이제 약간 붉은빛도 나게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또 약성이 있기도 하고요. 용안육이나 감초가 들어가서 이제 술이 약간 조금 단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목로, 이게 조선시대 진짜 유명했다고 하는데 춘향이가 이몽룡한테 따라준 술도 가목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약재는 말고 제가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동 사과와 안동 소주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소주 담그는 것 자체는 뭐 어렵진 않아요. 한약재가 됐던 뭐 이런 사과 같은 부재료가 됐던 이제 잘라가지고서는 소주 부어주면 되거든요. 진짜 간단하죠. 근데 사과주 생각보다 맛있대요. 일단 사과 씨랑 그리고 꼭지 같은 거는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고요. 저는 오늘 사과 품종이 다양하잖아요. 서로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노란색 시나노 골드 그리고 부사 미압이랑 이게 가몽인가 종류가 좀 달라요. 품종이 이렇게 몇 가지 구분해서 한번 담궈 보려고 합니다. 약소주 만들 적에 증류식 소주는 최소한 35도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사과 같은 경우는 또 수분 함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35도짜리 술을 넣는다고 해도 알코올 도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알코올 도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변질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도주, 좀 높은 도수의 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5도 이상 넣어도 아마 사과에 있는 수분 때문에 도수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육을 얼마큼 넣느냐. 제가 앞서서 사과청 만들었었는데 사과청 만들 적에는 설탕과 그 원재료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1대1 이상 되게 넣어야지 변질이 안 되는데 약소주 같은 경우는 과육을 얼마나 넣을 것인가 비율은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만들어서 이제 마셔보고 취향껏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비율로 했을 적에 최적의 맛이 나올 것인가 그거가 이제 노하우가 되겠죠. 저는 제가 지금 45도짜리 제일 높은 도수의 안동 소주 원액을 지금 담글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좀 많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빨간 사과. 그리고 소주는 저는 안동 소주 45도짜리 제일 센 거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초록색병 소주랑 전통 소주라고 부르는 안동 소주랑 다른 건 아시죠? 저희가 이제 보통 먹는 초록병 소주 같은 경우는 희석식 소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안동 소주 같은 경우는 증류식 소주라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주는 먼저 탁주,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끓여가지고 증기로 올라오는 술을 이제 다시 냉각시켜가지고 똑똑똑 받은 게 이제 증류식 소주가 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증류한 거는 단식 증류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통
소주예요. 초록색 병,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 먹는 소주 같은 경우는 희석식 소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증류를 한 번이 아니라 연속식 증류 여러 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번 증류하게 되면은 아마 40도 뭐 45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속해서 몇 번 증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순도 90%가 넘는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인가? 연속 증류를 해서 정말 알코올 도수 8, 90% 되는 소주를 받은 게 그게 이제 주정이에요. 주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 병 술 같은 경우는 주정에다가 이제 물을 타서 희석을 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순수한 알코올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나는 이제 어떤 역한 향이나 뭐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제 감미료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동소주 같은 경우는 쌀을 원료로 하고 있거든요. 국내 그 지역에서 나는 국내산 쌀을 가지고 술을 빚고 끓여서 증류를 해서 받게 되는데 초록색병 소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알코올의 주 재료가 되는 당분을 국내산 농산물이 아니라 보통 뭐 타피오카나 카사바 이런 저렴한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대량으로 만드는 거죠. 아주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류식 술에는 안동소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쌀로 만든 막걸리를 끓여서 증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소주가 나오는 거고요. 맥주의 주 원료는 보리잖아요. 맥주를 끓여서 증류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이제 아는 위스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도 와인 있잖아요. 포도 와인을 끓여서 증류식 술로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꼬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뭐 비싼 위스키는 막 뭐 몇십만 원, 몇 억까지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안동소주가 역사로 보나 전혀 밀릴 게 아닌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 술을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환으로 저도 사과 농사 짓다 보니까 사과 약소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오늘은 좀 작은 병을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이게 45도짜리 고도주라 이렇게 사과를 썰어 넣고 여기다가 45도짜리 안동 소주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근데 이거 3개월 숙성한 다음에 걸러서 이제 먹으면 되고 아까 감옥로처럼 걸은 다음에 또 한 몇 년 숙성하면은 맛이 또 달라지겠죠? 3개월 후에 맛이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만든 약소주는 제가 지금 45도짜리 고도주를 안동소주를 넣었기 때문에 고도주잖아요. 언더락처럼 해서 얼음 넣어서 마셔도 되고 아니면은 칵테일 만들어서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마저 채워줄게요. 뚜껑을 닫아주고 3개월 후에 이제 맛을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박 준비하면서 집 짓고 있잖아요. 아마 이 약소주가 익어갈 때쯤이면은 저희 집 민박도 거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래서 저희 민박 오픈하게 되면은 오시는 손님들께 요 사과 약소주 그리고 제가 만든 사과청으로 전에 사과 하이볼 만들었잖아요. 그거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